네, 안녕하세요. 쿠쿠루입니다. 이번 주에 있었던 팔란티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 일본의 기업 SOMPO 솜포와의 협업 관계와 관련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이 스펙 기업이 있는데 이 스펙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미 육군과 이제 823밀리언 달러의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 팔란티어 유튜브에 올라온 이 SOMPO, 솜포라는 그 기업과의 협업 관련한 영상입니다. 이 솜포라는 기업은 일본의 3대 보험 지주회사 중 하나이고요. 20년 6월 기사를 봤을 때 솜포는 이 팔란티어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솜포는 이 파운드리 이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의 업무에서 약 20% 정도의 효율을 개선했다는 영상입니다. 제가 아래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이 스타트업 기업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내용입니다. 양자 컴퓨터 기업 중에 하나인 이 리게티 컴퓨팅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내용이고요. 현재는 이 스펙 기업으로 합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티커는 SNII니까 만약에 양자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리게티 컴퓨팅이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 양자 칩을 설계하고 제조, 개발을 하고 이 양자칩에서 들어가는 이 제어나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. 사실 저도 양자 컴퓨터 관련한 기업들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양자 역학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은 별도로 재밌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뉴스입니다. 사실 이 뉴스가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핫했던 뉴스죠. US, 미국의 육군과 이 823밀리언 달러, 하나로 약 1조 정도의 계약을 했다는 내용인데요. 이 내용을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번에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작년 6월쯤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작년 6월에 계약을 해서 타이탄이라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카파빌리티 드랍 1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카파빌리티 드랍 2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사실 계약은 작년 6월에 했던 내용이죠. 그래서 이 이슈로 이 팔란티어의 주가가 한 15% 정도 올랐다가 다시 드랍을 했죠. 다시 떨어졌는데, 이 내용은 사실 해프닝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미 육군과의 계약에서 이 부분을 좀 참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시티뱅크에 있었던 뭐 레포트 아니면 짧은 언급에 대한 내용입니다. 사실 기관들이 말하는 적정 주가에 대해서도 저는 뭐 신뢰를 하는 편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참고해 볼 것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823밀리언 달러가 오롯이 이 플랫폼에 대한 비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죠. 그러니까 팔란티어에서 사용하는 파운드리나 고담 이런 플랫폼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장비라든지 센서 이러한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이 823밀리언 달러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오피셜로 팔란티어나 어디에서 나온 내용은 없었지만 만약에 오피셜로 기사가 뜨거나 아니면 3분기 실적 때 누가 물어봤을 때 답을 해줬을 때 주가는 분명히 변동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긍정적이면 호재 그리고 부정적이면 악재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번 주의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823밀리언 달러의 육군과의 계약, 이게 작년에 계약된 내용이라 그래서 이제 폭등해가지고 다시 떨어졌는데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렇기에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실제 1조 원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하락을 한다면은 그 상황은 정말 아찔합니다. 이게 작년에 있었던 그러한 이슈였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부자 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은 올해 한 해 정도는 내부자 매도가 지속적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내부자 매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,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반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
그래서 이 내부자 매도가 마무리되는 시점, 적어도 올해 말까지죠. 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조금 팔란티어 주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최근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팔란티어에는 굉장히 많은 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. 내부자 매도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IC 계약이 만료되고 추가 연장이 되지 않는 것,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쉘프 오퍼링,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큰 악재들이 있었는데, 예, 이로 인해서 많은 주주분들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저도 그렇고요. 예, 그렇지만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저도 그렇고요. 예, 예, 이번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출근해서 탈출하는, 이번 주는 아닐 것 같지만 언젠가는 출근해서 탈출하는 그날까지 크쿠루였습니다.